자, 이래서 백민태에서 완전히 이제 이것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노덕술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49년 3월 30일 날 첫 재판이 열렸죠. 3월 30일 첫 재판이 열렸고, 그 재판에서 이제 뭐 첫 재판은 확인하는 것이 끝이죠. 그죠? 네. 20여 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승만이 개입합니다. 이승만이 개입해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하죠.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기는 매우 위중한 시기다. 왜 위중하냐? 공산당 당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교란시키고 정부 자체를 흔들어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다. 이 세력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고 구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경찰이다. 그런데 그 경찰의 가장 프로 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덕술이 체포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 반민족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친일 행위 대상자에 대해서 범위를 축소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담화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민특위위원장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노덕술을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노덕술을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김상덕 역시 핵심적인 반일주의자고, 또 반민특위위원들 역시 그렇죠. 그래서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풀려 나와. 그래서 이승만이 다시 한번 정치적 이슈를 던집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노덕술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간판에 넣어놔니까 우리 지금 공산당 세력이 색출이 안 된다. 공산당 세력 색출을 위해서 노덕술을 석방하라. 더불어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특경 행사를 체포하시오. 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 말이 딱 떨어지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겠죠. 이승만 정부 경찰인데 경찰이 제각 움직입니다. 경찰청 당시 사건 과장이죠. 최운하가 나서서 바로 반민특위원 국회의원 김문헌과 최규식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체포하고 그 체포한 그 프레임이 뭐냐, 제명이 뭐냐? 빨치산 세력이다. 즉 공산당이다. 이 공산당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회를 흐리겠다. 그게 소위 공산당 세력을 우습게 만드는 그 세력이 국회 불합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경찰청 사찰과장 최운하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국회의원 김문헌과 최태규를 체포합니다. 그 체포한 제명이 뭔가? 국회 불합치 사건입니다. 국회 불합치 사건이 뭔가? 바로 공산당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와 정부를 뒤흔드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관제대모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산당 타도하는 반공 프레임의 데모를 일으킵니다. 이래서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완전히 이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또 반민특위에서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반민특위에서 다시 또 최원을 또 체포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 다시 요약한다면은 이승만이 담화를 발표를 했고 암묵히 들어갔죠. 그러고서 이제 바로 또
김상덕가 풀어주려는데 또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이승만이 노덕수를 풀어줘라. 그럼 노덕수를 체포한 사람을 특경 경찰을 체포하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바로 경찰청 사건과장이 최고나가 바로 국회의원 김문환과 최태규를 체포하고 국회 풀악지 사건을 뒤집시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국회 풀악지 사건을 없는 사실을 만나니까 반민특위 의원들이 너무 분하죠. 그래서 반민특위 특경대원들이 또 최고라를 잡아서 또 체포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서로 난타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국회 불합치 사건이 더욱더 커지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길 수가 없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김상덕 위원장이 6월 1일 날 1949년 6월 1일 날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심 멤버들이 반민특위 멤버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1950년 6.25가 터졌고 6.25 전쟁 중에 유야무야 되면서 법의 6.25 전쟁 이후에 사실상 반민특위 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이 안 되고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 사람들을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만행들 행위들을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 지금 우리 역사 바로 살리기 이 총재님께서 사비를 들어서 이렇게 알리려고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학자들을 의뢰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알리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실 알아야 하고요. 자, 이것이 노덕술입니다. 보세요. 49년 1월 25일 반민특위 수사관에 체포됐습니다. 49년 2월 5일 반민특위 검찰부 첫 조사가 됐죠. 3월 10일 반민특위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반민특위 암살 음모 사건이 49년 3월 28일 날 1차에서 나왔고 2차, 3차에 노조설, 박경영, 홍택기, 최난수 등 4명의 피고인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백민태 등 정인을 내세워서 혐의를 입증했지만은 다 혐의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제5회 위인환이라는 새로운 정인을 떼가지고 노덕수를 우리 집에서 수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 그때 그 사실 계획을 이야기했다라고 또 정인 위인환을 또 내세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묵살시켜버립니다. 최종 6월 20일 판정에서 최난수, 홍택기 징역 2년, 노덕술, 박경리 무죄 판결에 검찰 즉각 항소합니다. 그리고 노덕술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승만에 의해서 방공 프레임의 최적격 인물을 해가지고 군대로 이제 이직을 합니다. 자, 반민특위법 해산 지시는 이승만 대통령 아까 이야기했죠. 보세요. 이승만 노덕술이 체포되자 그는 그저 기술자 프로자비 뿐이라며 김상덕 반민특위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의 석방을 종용했고 공보처장 명의로 정부 인사의 조사를 중지, 공포와 특위법 개정까지 시도하는 특위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 법이 실제 실시된 기간은 49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14명에 불과하고 형을 받은 사람은 50년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형량 감소 또는 정지되어 대부 석방된 거예요. 처음에 약 7천여 명이 반민특위에서 조사 대상자가 된 거예요. 처벌 대상자는 선정되었으나 집행된 자는 사형이 1명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징역 12명, 공민권 정지 18명이 고작입니다. 이 법 시행기간이 50년 6월 20일까지였으나 이승만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여 49년 8월로 단축되므로 결국 법 자체가 무력화되어 버렸죠. 자, 그래서 프랑스처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못 됐던 겁니다. 안 됐던 거예요. 당시 보세요. 이승만이 계속 지시했다라고 했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실제 본인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명령했다. 그렇죠? 반민특위법 최종 처벌자 됐고 무죄 판결 그리고 군대로 이직을 했습니다. 야, 참 인생 뭐 호의호식하고 노덕술이 잡혔을 때 재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전부 뇌물이나 아니면은 불법 징수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판도 깨끗이 이승만이 보호해가지고 무죄까지 내려주었으니 정말 재판에서 이렇게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변호사를 상대 변호사 때문에 내가 없는 죄가 뒤집어 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정관예우라는 건 그 정말 서민들 피를 말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정관예우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곧 없어져야 될 겁니다. 자, 무죄 판결 받고 군대에 헌병되니까 보세요. 노덕수는 석방 직후 경기도 경찰청 보안주임을 거쳐 헌병으로 전직해 50년부터 육군본부 제1헌병대장이 됩니다. 54년 부산 제2육군범죄수사단 대장이 되었고 55년 서울 제15 육군범죄수사단 대장이 중령을 달고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수사범죄대장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근본이 이런 놈이니까 또 뇌물 사건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아니 군수품을 팔아서 사익을 챙긴 놈입니다. 보세요. 군에서도 군수물자 횡령과 뇌물수수죄로 1955년 11월 11일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노덕수는 파면 및 전급료를 몰수하고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 자, 이렇게 군대에 가서까지 횡령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왜 정권은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을 했을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행여나 지금도 우리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한 것을 안 한 것처럼 말하는 정치가 있다면 정말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보다 정치가들보다 시민들이 아니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우리가 이승만 정권 시대 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아는 사람을 모른다. 한 것을 안 했다.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그 사실 알면서도 그 뒤에 줄 서고 있는 정치가 있다면은 이제는 투명한 정치, 정말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뭐예요? 발을 정자에 옆에 붙은 게 뭐죠? 칠복자죠. 발을 정자와 칠복자를 합성한 겁니다. 그럼 정치를 어떻게 해라? 바르다고 생각되는 일에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치자면 치자. 한자 삼수변에 클태자죠. 그죠? 태풍 태자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물 흐르듯이 태풍처럼 강하게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바르다고 생각되는 일에 치고 나가되 물이 흐르듯이 그리고 밀고 갈 때는 태풍처럼 강하게 밀고 나가서 정의를 밝히고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시대 때의 정치를 거꾸로 하고 있었으니 이런 친일 경찰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정권 연장을 시키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것이 5공화국까지 이어졌다면은 이어졌죠. 고문수사. 다 알잖아요. 박종철 고문수사.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책상을 턱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더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 노적수리 복사판 아니에요. 자, 이제 이승만 시대 때에 이런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는 정말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노조술 같은 사람 더더욱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리려고 한 거예요. 보세요. 자, 파면입니다. 징역 6개월. 뭐 파면이냐? 이 군대에 가가지고 뇌물 받고 횡령하고 이랬은 거죠. 뇌물 수수로 육군 범죄수단 대장에서 파면되고 6개월 언도받은 노덕술, 중령, 동아일보 55년 11월 13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자, 경찰 출신 노덕술 헌병대장 당시 왼쪽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그 다음 이승만 정부 노덕술에 대한 황당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참 정말 이 뭐 물론 여러분들이 평가를 더 잘하기 때문에 제 뭐 감정을 억제하겠습니다. 예. 자, 이승만은 이제 정말 고맙겠죠. 왜? 이승만이 지금 방공을 프레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를 하고 마음에 안 들어놓으면 전부 공산주의 세력 뭐라 다 버려봤잖아요. 거기에 수조격하는 사람이 노석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석술이 얼마나 고맙겠어. 친일 청산을 위해 출범한 반민특위가 와야 된 것도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 때문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런 행위 중심에 노덕술이 있었고 그 공로로 이승만 정권의 비호하에 승승장구하며 화랑 무공훈장, 그리고 그것도 두 분이 받았어요. 51년 52년 충무 무공훈장, 53년 세 차례의 서훈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노덕술이 받았던 훈장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 보이죠? 예. 자, 이처럼 악랄한 일제 경찰 출신이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경우는 모두 17명이나 있습니다. 17명이 이승만 정권을 연장시켜 줬겠죠. 그죠? 예. 아니, 이승만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게 만들었겠죠. 망치게 만드는데 핵심 수종 역할을 이 말이지. 43년 1절부터 일본으로부터 또 8등 훈장도 받았습니다. 노덕술이.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더 화가 납니다. 지금 울산시 의원들은 아닙니다. 2014년도 울산시에서 있었던 결정입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논의된 사항이에요. 울산을 빛낸 인물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노덕술이 나왔습니다. 또 이간술도 나왔습니다. 이간술이 울산 그 옆에 범어에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이간술은 뭐 채택이 돼도 될 만한 사람이죠. 물론 우리나라 정치 이념에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한 사람. 당시 사회주의는 지금 김정은 저런 식의 사회주의, 저런 수정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사회주의를 우리가 정말 글자 그대로 공동생산, 공동분배하고 전 이민이 평등하게 다 잘 살게 다 주인이 된 나라를 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그걸 추구한 사람이 이간술이잖아요. 이간술이 북한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 일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일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이간술입니다. 그래서 그 이간술은 청구가 될 만하죠. 뭐 우리 민주주의 정부다 사회주의 정부다 그걸 떠나서 그 다음에 청구되는 게 노덕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 연구에서 이걸 밝히고 자꾸 뭐 조회수와 관계없이 사실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알리는 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알고는 이걸 했겠습니까? 울산시에서, 그죠? 2014년 노덕술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울산의 인물 후보 587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뒤늦게서 역사 공부를 똑똑히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취소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인물들이 국립묘지에 유공자 묘역에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는 새로운 사료들을 발굴해 가지고 보다 객관적인 선상에서 공과 과를 따져서 있을 분은 있고 다시 다른 데를 모실 분은 모시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제5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노덕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뭐 못할 거 없죠. 예. 그는 국가 원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서 내보고 자꾸 친일 그것만 강조하는데 나 수많은 사람들 동유공자들 뒤로 빼서 보내줬어. 물론 노덕술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나라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시대 때에 국회의원 양원재 국회의원 때에 울산에서 출마를 했죠. 울산에 출마해가지고 이 사람의 표는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에도 입에서 입으로 경찰하면 그냥 노덕술이에요. 이게 노덕술.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져, 그죠? 예. 그래서 보세요. 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은 두 명을 선출하는데 각 구에서 3명, 울산은 2명 선출해 각 구에서 3명, 을구에서 8명이 나왔고 모두 11명 후보가 출마했다. 당시 노덕술은 을구에서 출마해가지고 자신이 광복후 자위체를 분쇄했던 반공주의자라면서 득표 활동을 벌였지만 2,000여 표 획득하고 탈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노덕술이 자기가 반공주의라고 했겠습니까? 이승만 정권 밑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색출하는데 가장 공이 크다고 이승만이 죽게 세워졌고 훈포장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덕술은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만이 이 반공주의 세력으로부터, 아니 반공주의 세력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다. 울산 주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한동안 잠적했습니다.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잠적해서 어디 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1965년도에 신문에 턱 나왔습니다. 노덕술이 있던 신문은 전부 불미스러운 일밖에 없어. 어쩌면 노덕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는 평생 한 일이 수사하고 남 뒷조사하고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나서 안 그랬다고 발뺌하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불법 흥신소를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불법 흥신소. 흥신소가 이제 우리가 아는 흥신소 이거 아니에요. 그 당시 흥신소. 남의 사생활 캐고 돈 받고 남의 일 어떻게 뭐 그런 분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정확한 일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의 개인 사생활을 캐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돈 받고 해주는 게 이게 흥신소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 흥신소. 이걸 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또 재판에 나갔습니다. 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울산에서 이제 출마에 떨어지고 나서 낙선 후에 65년 서울에서 동양흥신소를 운영하다가 9월 흥신산업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체포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에서
폐병으로 폐병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폐 이상으로 통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고 났다면은 우리는 반민특위대로 정상적인 정부가 운영, 반민특위대로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됐더라면은 이 사람의 재산과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몰수가 되게 되죠. 그러나 반민특위가 사실상 이승만에 의해서 해체되어 버렸고 또 있는 제도 전부 무죄로 판정받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군대까지 가서 헌병투쟁까지 했고 그리고 당시 엄청난 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도 뭐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그런 이름들에 대해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또 사실인지 아닌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노덕술의 개인적인 친일 행위만 가지고 들추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다면 이 강의는 우리가 인기를 영합하거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친일한 사람들의 행위를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일들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역사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